장바구니 물가가 올라도 걱정 없어요. 단돈 2만 원으로 만들어본 여름 반찬 7가지, 그리고 건강한 샐러드 밀프렙 레시피까지 알려드릴게요. 하루 종일 주방놀이 하며 보낸 비오는 여름날의 하루 이야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 괜히 축축 처져서 지난주는 살림에 소홀했던 것 같아요. 새로 산 그릇 언박싱이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는 즉효입니다. 리빙페어 갔다가 구입한 면기인데 빈티지한 느낌이 딱 제 취향이라 한눈에 반했어요. 얼마 전 진행한 스타우브 비품 행사에서 구입한 더블 핸들 프라이팬. 볶음 요리할 때 쓰기 유용할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은 매일 요리하시나요? 사실 저는 몰아서 요리할 때가 많은데요. 식구가 별로 없기도 하고 매일 주방일하는 건 체력적으로 힘이 붙이더라고요. 오늘은 일주일 먹을 반찬이랑 샐러드 밀프렙을 준비하려고요.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름 제철 채소는 그래도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여름 핵감자는 쫀득하고 분이 나서 자주 먹어줘야 합니다. 오늘은 껍질채로 사용하려고 공들여서 씻는 중. 코스트코 달톤 화이트 식초는 식재료 세척이나 빨래할 때 주로 쓰고 있어요. 물처럼 투명하고 오래 둬도 침전물이 안 생겨 깔끔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제일 먼저 샐러드 밀프렙을 준비하려고 해요. 제가 밀프렙 용기나 반찬통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미라네 주방. 벌써 3년째 쓰고 있는데 식재료가 정말 오래가서 제가 애정하는 주방템이에요. 신혼 때 구입했었던 비슷한 다른 용기보다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어젯밤 병아리콩을 깜빡하고 안 불려뒀어요. 급하게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압력솥을 사용하면 불리지 않고도 병아리콩을 익힐 수 있대요. 병아리콩과 물의 비율을 1대3으로 하고 잡곡 모드로 돌리면 된대서 오늘 시도해 보려고요. 원하시는 기능을 혹시 설 익을까봐 쿠쿠 잡곡 고화력 모드로 돌렸어요. 잡고 고화력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잎채소는 물에 씻지 않는 게 보관성은 더 좋지만 먹기 전에 매번 세척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야채 탈수기로 물기를 탈탈 털어준 뒤 일반 용기 대신 미라네 주방에 담으면 끝까지 아삭하더라고요. 처음 이 용기를 썼을 때 용기에 은이 함유된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었는데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느껴지는 신선함이 다르고 부패 속도도 확실히 늦춰져서 계속 필요한 사이즈를 추가로 구입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샐러드 토핑으로 올릴 단백질은 참치 준비했어요. 뜨거운 물 부어 기름기 뺀 다음 물기 쪽 빼서 보관해요. 예전에는 샐러드에 토핑까지 올려 아예 완성품으로 밀프렙을 만든 적도 있었는데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3, 4일부터는 채소가 살짝 무르는 느낌이 있어서 요즘은 토핑은 따로 보관해요. 오리엔탈 드레싱도 시판 제품은 맛이 없어서 직접 일주일치를 만들었어요. 주스병에 재료 싹 넣고 흔들면 끝이라 편해요. 샐러드에 올릴 계란 대신 삶은 메추리알 샀어요. 엄청 편하더라고요.
병아리 콩이 다 익었는데 샐러드 토핑용으로는 직접 삶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후무스 만들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푹 익어서 아쉬웠어요. 다음번엔 고화력 말고 일반 모드로 해보려고요. 방울토마토는 꼭지를 제거해야 훨씬 오래 간대요. 껍질채로 알감자조림을 만들려고 샀는데 한 입에 먹기에 감자가 조금 커서 4분의 1 등분 했어요. 감자조림할 때 삶지 않고 바로 조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저는 이번엔 감자를 물에 살짝 삶았다가 조리려고요. 바로 조릴 때보다 촉촉하고 부드럽거든요. 대신 감자가 부서질 수 있어서 양념장 넣고 조리기 전에 기름에 앞뒤로 지져줬어요. 저는 요즘 조림 반찬 만들 땐 일본 미림을 꼭 사용해요. 일본에 조림 요리가 많다 보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쌀맛이 강하게 나서 풍미도 좋고 조림의 점도까지 잘 잡아주거든요. 마지막으로 통깨 뿌려주면 매콤달콤 쫀득한 감자조림 완성. 기름에 살짝 지진 뒤 졸여서 더 쫀득하고 맛있어요. 전 원래 가지무침 만들 때 찜솥에 살짝 쪘다가 물기 짜서 무쳤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만들어서 갖다 주신 가지나물이 너무 맛있어서 여쭤봤더니 비법이 있었더라고요. 가지를 기름 없이 살짝 구웠다가 무치면 더 달달해진대요.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도 되는데 저는 오늘 마른 팬에 구워줬어요. 가지를 구우니 고구마 같은 달달한 냄새가 나요. 가지의 물컹한 식감이 싫으셨던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무쳐 드시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에어프라이어에 바짝 구워서 가지의 수분을 좀 더 날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름 가지가 참 맛있는데 가지 본연의 맛을 살리는 레시피라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국산 브로콜리가 원래 비싼데 여름에는 좀 저렴해져서 좋아요. 제가 지금 만드는 건 브로콜리를 살짝 쪘다가 들기름, 들깨가루, 액젓 넣고 무쳐 먹는 반찬인데요. 액젓 향이 감칠맛을 살려주면서 완전 고소해서 별거 아닌데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브로콜리는 기모른 찜솥에 딱 2분 30초 쪄줬어요. 브로콜리를 데치는 것보다 찌는 게 더 맛있고 영양소 파괴도 덜 돼요. 들기름, 들깨가루, 액젓, 다진 마늘 넣고 미리 섞어주세요. 여름에 나물 반찬 건강에도 좋고 참 맛있는데 쉽게 쉬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 미라네 주방 용기에 담으면 일반 용기에 담을 때보다 나물도 더 오래가요. 분홍통은 은과 고창, 황토가 함유돼서 항아리 같은 느낌을 구현했는데 숙성이 필요한 김치나 반찬 담기 좋아요. 개인적으로 애호박은 채 썰어 볶는 걸 더 선호하는데요. 비빔밥 해먹기 더 좋거든요. 애호박을 그냥 볶는 것보다 살짝 소금에 절여 볶으면 물기가 덜 나와서 좋더라고요. 소금에 딱 30분만 절였다가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한 뒤 볶아줘요. 식감도 아주 살짝 꼬들해져서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색감에 포인트 주고 싶어서 당근도 얇게 채 썰어 넣으려고요. 양파는 물기 나오니까 빼고 대신 대파 넣어주고요. 들기름으로만 볶으면 더 맛있지만 들기름이 너무 비싸서
식용유에 마늘 넣어 볶다가 향이 올라오면 애호박이랑 채 썬 당근 넣고 볶아줍니다. 마지막에 새우젓과 들기름 넣어 향만 더해줘요. 맛, 식감 모두 완벽한 애호박 볶음이 완성되었다. 매번 엄마가 만들어 갖다 주시던 약고추장을 오늘은 제가 만들려고요. 저희 집은 잣이나 호두를 꼭 같이 넣는데 고소한 맛과 씹는 식감이 더해져 좋아요. 계란 후라이 하나에서 고추장에 밥 비벼 먹으면 입맛 없을 때 밥 한 그릇 뚝딱. 저장성이 좋아서 한 달 이상도 가는 반찬이라 넉넉하게 만들어 두려고요. 고추장 300g에 물 100ml를 풀어서 미리 고추장물 만들어 놓고 소고기 다진 무게,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다진 파 한 줄기 넣어 볶아요.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꿀, 참기름, 그리고 구운 호두를 넣어주는데 시판 약고추장이랑 비교 안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조금 묽은 듯해도 식으면 꾸덕해져요. 남편이 올 때가 돼서 밥을 얹히려고요. 예전에 쌀냉장고를 사용한 적도 있는데 소음도 심하고 부피가 커서 당근으로 보냈어요. 그냥 미란의 주방 전보 사이즈에 보관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좋긴 한데 저희 집 냉장고가 작아서 저는 그냥 실온에 보관 중인데요. 아직까지 쌀벌레가 생긴 적은 없어요. 닭볶음탕을 만들 건데 남편이 뼈 바르는 걸 싫어해서 항상 닭정육으로 만들어요. 양념장을 3시간 이상 숙성시켰다 만들면 더 맛있어요. 재료는 닭정육 600g, 감자 3개, 당근 2분의 1개, 양파, 대파가 들어가요. 닭볶음탕을 만들 때 간이 똑 떨어지도록 맛있게 만드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물 대신 청주를 넣는 거예요. 청주 100ml와 일본 미림 100ml를 넣어서 끓이면 은은한 쌀맛이 나서 따로 설탕간 안 해도 당도와 간이 딱 맞고요. 닭고기 잡내도 싹 잡아줍니다. 닭정육에 청주를 먼저 부어 알코올을 확 날려준 다음 닭고기를 작게 자른 뒤 양념장을 부어야 간이 잘 배더라고요. 야채에서도 수분이 나와서 물 한 방울 없이도 국물이 자작하게 완성돼요. 새로 구입한 더블핸들 후라이팬 첫 게시 요리인데 너무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 유명 한정식집 레시피라고 배워온 맛있는 오이고추 된장무침 레시피가 하나 있는데요. 쌈장에 마요네즈, 매실액, 참기름을 1대1대1대1 비율로 섞고 다진 마늘이랑 통깨만 넣어 무쳐보세요. 제가 여름마다 잘 해먹는 반찬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쌈장 대신 된장 넣으면 좀 더 토속적인 맛이 나고요. 신혼 때 비슷한 다른 용기를 쓴 적이 있는데 살짝만 떨어뜨려도 금방 깨져서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이건 3년 쓰면서 한 번도 깨진 적 없고 냄새랑 색배임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다진 마늘 같은 것도 거의 냄새가 안 배는데 설거지 직후에는 은은하게 남는 듯 하다가 몇 시간 실온에 두면 냄새가 다 날아가 버려요. 살림 유튜브를 하다 보니 새로운 주방용품을 사용해 볼 기회가 정말 많은데요. 단점이 보여 쓰다가 조용히 사라진 것들도 많은데 이 제품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비비고 석박지도 접시에 옮겨 담는 중.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하는 평일 저녁 식사예요.
어느 날 시댁에 가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바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우리 나이가 한창 바쁘고 힘들 나이라고 위로해 주셨던 게 가끔 생각이 나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일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오늘은 다 던지고 아내랑 나는 솔로 본방 봐야 합니다 외치고 칼퇴했대요. 사실 이번 영상은 촬영 중간에 제가 마이크 켜는 걸 깜빡해서 중간에 영상 녹음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일단 울고 촬영 중단 후 멘탈 회복한 뒤 재촬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쳐서 몇 주간 번아웃 엔딩.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정원은 버섯과 잡초로 난리 난 상태입니다. 돌아서면 잡초가 다시 날 게 뻔해서 장마 기간이 끝난 뒤 잡초를 뽑고 관리하려고요. 어제 예정대로 촬영을 다 마쳤고 오늘은 조금 휴식을 취하는 하루를 보낼 거예요. 새로 커피 원두를 구입했는데 고소한 맛이 나는 브라질 원두와 산미 있는 케냐 원두를 반반 섞어서 직접 블렌딩했어요. 고소함과 산미의 밸런스가 맞아야 라떼를 만들어도 맛있고 스트레이트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남은 원두는 싹 진공 포장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제 만들어둔 샐러드 밀프렙을 꺼내 아침으로 먹으려고요. 이건 비밀인데 예전에 베이킹 유튜브 하던 시절 한 음식을 제 마음에 들 때까지 5번 만들어 촬영한 적도 있어요. 완벽주의가 너무 심했거든요. 이번에도 다 지우고 재촬영하고자 하는 욕구가 들었었는데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완성을 목표로 하자라고 마음먹기. 전 카페라떼 만들 땐 꼭 로얄 저지 밀크를 써요. 일반 우유보다 유지방 함량이 높아서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완벽이 아닌 완성을 목표로 했을 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여졌어요. 우리는 결과를 결코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살면서 깨닫는 건 실력보다 멘탈인 것 같아요. 예전엔 더 완벽해지고 싶어서, 더 탁월해지고 싶어서 노력했었는데요. 요즘은 더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려웠던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한번 넘어보고 나니 정신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예전엔 성과만을 생각하며 무작정 달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행동인지도 몸소 깨달았고요. 나 자신을 돌보며 차분히 보내는 조용한 아침 시간.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해봅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